네, 반갑습니다. 저는 36살이고요. 지금은 감히 이제 회장님 앞인데 돈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클래스 101에서 하고 있는 박형우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아까 강의를 하실 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되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아까 회장님께서 살다 보면 내가 맞다고 믿었던 것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더라라고 하셨는데 저도 짧게 살았지만 몇 번 그런 큰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질문이 들었어요. 그럼 사실 사업이라는 것이나 어떤 강의를 하는 것은 본인이 믿고 있는 어떤 슬로건 있는 가치가 있기 마련인데 분명히 내가 이거를 되게 굳게 믿고 이제 지평선 아까 보듯이 쭉 가라고 하셨는데 그걸 보고 가다가 분명히 이게 바뀌는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데 또 이제 뭔가 사업을 진행하거나 강의를 할 때는 또 지속적으로 그걸 믿게 굳고 아무 생각 없이 가라고 하셔서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느낌을 받았는데 혹시 어떻게 의견이 있으신지가 궁금했습니다. 지금 방향을 정하는 거, 제가 이렇게 직선으로 가라는 거는 목표를 정하는 일이고, 그 방향, 내가 저기로 가고 싶은 게 맞아?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죠. 내가 이미 방향이 정해져서 저기를 가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그냥 글로 가면 되는데, 저기가 맞는 거야? 이쪽 아니야?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같은 목표라도. 그러니까 질문에 거기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사실 목표로 삼는 건 좀 분명한 구체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건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방향타가 달라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 진짜 20대만 해도 돈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인데 지금 거의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뀐 것처럼 또 한번 바뀌는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있더라고요, 그게. 그거 나는 정답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아까 내가 예로 잠깐 들긴 했는데 뭐 내가 사업가로 나는 미국에 가고 싶어 했지만 사업가로 성장한 것이 내 인생의 최종 목표인가? 아니면 그게 삶의 궁극적 가치인가 하는 거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어쩌면 저는 다른 재능이 하나 있는 거는 나는 식물을 분류하고 알아보는 거 눈이 되게 빠른 편이거든요. 그럼 어쩌면 내가 학자가 됐더라면 식물 분류학자 정도는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나한테는 되게 좋은 삶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떤 가치 기준에 내 삶의 욕망과 행복을 위해서 어떤 것을, 그것도 지금 하는 일도 어떤 삶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런 가치를 놓고 간다 그러면 그 봉우리를 올라가는 방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요. 올라가다 보면 이게 아닌가, 여기가만 이쪽 길이 아닌가 할 수 있는데 결국 올라가다 보면 결국 봉우리 끝에 다들 만나니까 글쎄 그냥 그렇게 고민될 문제인가? 해보다가 안 되면 수정하면 되지. 네. 보통 네. 그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하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 안 드니까 네. 해보죠. 뭐 해보는 거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최윤영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 밝히라고 해가지고 자기소개를.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다들 뭐 업계 사장님들이나 이런 불황이라고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호황인 사람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호황도 불황도 상관없는 오히려 불황이어도 더더욱 좋은 경영을 하려면 물론 다들 처해 있는 상황과 조건이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닥쳤을 때 그 경영을 잘할 수 있는 기초 중에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있다면 한 가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사업 측면에서 불황은 변동성이잖아요. 극단적인 변동성. 이런 변동성은 어떤 사람한테는 어마어마한 이익이 돼요. 모든 변동성은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확인해야 돼요. 첫 번째 논리 사실. 모든 변동성은 돈의 기회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건 현실이에요. 그 변동성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나타나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망해요. 그러니까 변동성은 집안 구조처럼 흔들어지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일어났다 하는 거는 어디에 돈이 지금 엄청 모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 그럼 이 변동성에 내가 피해를 보는 사업이냐 이익을 보는 사업이냐라고 구분해서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변동성에 노출됐을 때, 특히 코로나 이런 사회에 노출됐을 때 내 사업이 되냐 안 되냐를 하기 전까지도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미리 예측하는 건 거의 없어. 대신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규모가 대형화되면 조금 피해져요. 초대형화되거나. 그러니까 그거를 내 일에서 내 사업이 변동성이 있냐 없냐는 그냥 과거의 예측으로 알아낼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건 이랬구나라고 생각하고 미리 짐작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죠. 저 같은 경우에도 같은 다 우리가 이제 주력이 외식인데 외식 기업을 지금 미국은 슈퍼마켓 안에서 일을 하고 있고 영국은 회전 초밥집을 하고 있고 캐나다는 공장 위주로 돌아가 이렇게 다양한데 이 일이 터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는 합병을 할 때 거의 비슷한 비율로 합병을 했어요. 그냥 PER로 해서 이 에비타 계산해갖고 같은 기준으로 다 외식이니까 같은 기준으로 넣어서 그걸 다 평가를 했는데 딱 이 일이 터지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영국은 완전 스탑이야. 그러니까 몇 달 동안 가게문을 못 열었어요. 그 직원이 3,000명인데. 근데 미국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슈퍼마켓은 다 열어줬잖아요. 식품을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식당 다 닫아버렸어요. 그럼 우리 가게는 식품점 안에 들어있는 식당이니까 얼마나 장사가 잘 됐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에서 벌어서 영국에다가 돈을 물어주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두 회사가 같은 외식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PER로 이런 상태에서는 움직이는 거란 거를 나도 최근에 알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예측할 수 없고 이제 이렇게 한번 나왔으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 회사 데이터 안에 쌓여지겠죠. 그래서 초대형하는 방법은 그냥 지적 경험으로 이해하는 것 외에는 따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대신 변동성이 큰 게 전부 다 기회라는 걸 이해하실 때 변동성에 지면 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사장학교에서는 이걸 가르치는데 사장 당신은 하나 빼고는 내가 외부에서 일어난 일 하나 빼고는 다 당신 책임이라고 가르쳐요. 그 하나가 전쟁이에요. 전쟁은 내 책임이 아니야. 나도 모르게 벌어지는 일이고 그거는 국제가 하나 일어나니까 내가 어떻게 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뭐 할 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비슷하게 보이는 다른 것들이 있어. 불경기, 뭐 정치 변혁, 이런 뭐 사고, 뭐 유행병 이런 거는 왜 이게 내 책임이냐고? 당신 책임이에요. 왜 그런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냐고. 그 사업에 노출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게 내 책임인 거예요. 그걸 내 책임으로 받아들일 때 해결할 방법이 나와요. 나 이거 뭐 코로나니까 다들 뭐 매출 떨어지는데 나도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게 당연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나는 망하겠다는 소리 똑같아. 아까 말한 대로 그 사이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고 있잖아요. 외식 기업도 순식간에 변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 식당 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도시락에서 싹 바꿔갖고 옛날보다 더 커진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책임이지. 저 사람은 그 사이에 돈 버는데 나는 망하고 있었네? 그러니까. 저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마이크 뺏었어? 네. 먼저 뵙게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생각정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24살 이재환이라고 하고요. 네, 서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제가 1인으로 5년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전히 막 돈이 많은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50대 정도 이후 정도 부자가 되면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천천히 차곡차곡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급함이 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을 정리해야 될까 하다가 불편함과 불쾌함을 구분하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예를 들어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싶어도 이게 불편한 건 참을 만한데 불쾌한 건 좀 참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 관점에서는 혹시 그 두 개의 단어에 어떤 이 의견이 있으실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없어요. 우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네. 미안해요, 없어요. 질문 길게 했는데 답이 없네. 저 2층이에요. 2층이요? 예. 네, 저요.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이지수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지금 매출이 엄청 많으신 김승호 회장님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사업을 다시 시작하신다면 무엇부터 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 상황에서 내가 사업을 다시 한다 그러면 할 게 없네. 다시 한다 그러면 글쎄요. 근데 뭘 할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뭘 하긴 할 거예요, 나도.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내가 보면 망한 걸 인수해서 주로 했거든요. 제가 잘하는 거는 새로운 걸 여러분들이 내가 막 되게 창의력 있고 막 이런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아요. 나는 사업에서는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개선하는 것에 더 능숙해요. 나 같다면
누군가 망한 회사를 들여다보거나 망해가는 회사에 망해가는 뭐 가게 이런 거에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거를 억지로라도 사거나 인수하는 방식으로 아마 사업했을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잘하는 부분이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망하면 저거 망해서 사업하면 안 돼 그러지만 그 망한 이유는 100가지도 넘거든. 그 경영자의 이유일 수도 있고 뭐 무슨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내가 이걸 개선하거나 바꿀 게 있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해서 사업을 대부분 찾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할 거는 엄청 많습니다, 정말. 중대 제자들 데리고 한번 저기서 일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지 않는 것들 한번 풀어봐라 그랬더니 한 30명 모였는데 한 10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정말 쓸만한 아이들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사업할 게 없다는 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 그 농사 지으시면서 10가지 교훈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남는 거는 이제 나무가 크게 자라기 위해서 이제 잘라버려야 하는 그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요. 제가 잘라버려야 하는 가지가 뭘까 생각을 하다가 저와 같은 30, 40대 여성분들의 경우 이제 결혼을 하시고 아이가 있을 경우 육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절대 놓을 수 없고 나에게 가장 그 소중한 것까지 내려놓아야지 사업적으로 꼭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여성 사업가들한테는 딱한 이야기이긴 하죠. 사업 측면으로 보면. 그런데 육아 문제는 아이가 최소한 유치원 이하라면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면 사업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그 가족의 기초를 이루는 데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애가 초등학교 초학년이나 아니면 유치원 하고 난 다음에 해도 전혀 안 늦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내가 이 애를 지금 놔두고 사업을 할 정도까지 사업이 가치 있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거는 이제 여자들이 양육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는 형태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명한 여자들은 남편을 사업을 시켜갖고 뒤에서 돈을 뜯지. 근데 남편 사업시키는 거 되게 간단해요. 여러 번 실패해도 그 실패를 감내할 만한 용기를 갖고 있으면 성공해요. 사업은 자꾸 실패하는 사람이 성공해요. 근데 실패 한두 번만 하면은 뭐 이혼하자고 덤비는 사람이면 방법 없죠, 뭐 그거는. 네, 안녕하세요. 2년 전에는 직장인으로, 지금은 초기 사업가로 지내고 있는 이진나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그 회장님이 쓰신 글 중에 지금 저의 현재 목표는 월 3천을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딱 10배 더 앞에 두면 이전에 해내던 그 방법보다 더 쉽게 그 3억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글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 이 월 3천에서 월 3억의 그 시장과 뭔가 그 방법들이 이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이 시점의 회장님이라면 그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 어떠한 선택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을 여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단순하게 지금 바꿔볼게요. 내가 예를 들면 목표가 그러니까 매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내가 1년에 30% 성장시키겠다는, 올해는 30% 성장시키는 목표를 가진 사람이 있고, 올해는 3000%의 목표를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30%, 이 사람은 뭐 30%가 아니라 30배. 하나는 퍼센테이지고 하나는 배예요. 그럼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근데 두 방식이 이렇게 있으면 이 두 방식을 이룰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이 30배가 훨씬 어려운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걸 설명하고 싶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30배를 하는 거는 진짜 개고생하고 열심히 하면 30배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거 어려운 일 아닌데 그런 방식으로 해요. 이건 몸으로 하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30%가 아닌 30배를 이루려고 마음먹으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니까 생각이 완전히 다른 쪽으로 옮겨진다고요. 내가 이걸 가게로 얘기해 볼게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매장을 하나 해서 30%의 매출을 이익에 오르겠다고 생각하면 그 가게를 더 깨끗이 하고 메뉴를 개발하고 직원들을 독려시키고 손님들을 더 잘 맞이해서 막 맛집이 돼갖고 30%가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근데 30%가 올라가겠지. 근데 30배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은 식당을 가지고 기업을 하겠지. 그러니까 매장을 더 여는 방식으로 이걸 계산할 거라고요. 목표가 거기 있으니까. 그럼 이런 사람은 프랜차이즈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개인 맛집이 돼버리는 거고. 내가 재산이나 능력이나 혹은 지금 재정 상태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방향이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더 어려울까? 현실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나 사실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향적인 생각을 하려면 전향적인 목표가 전향성의 생각을 이루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관점이 없으니까 고생만 하다가 그 결과가 생각보다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 되게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되게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들. 평생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굉장히 몸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못 가. 근데 이게 열심으로 안 된다는 사람들, 즉 30배를 하려는 사람들은 이게 열심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구조를 만들어냈는데 욕심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버린다고. 그리고 그 노력의 가치는 오히려 이게 어떤 데 더 쉬워. 더 쉽고 간단하고 영양제도 더 생기고.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